음악방송 여성 제추어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한 창업 박람회에서 이 창업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 4,400여 명 가운데서 60%가 카페나 베이커리 아이템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간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조사한 바에 하면 이 아이템이 35% 정도 선호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죠. 그 뒤를 이어서 외식 창업이 48% 그리고 패스트푸드가 31%로 2, 3위를 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는 아이템들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슈퍼맘 리턴즈 2부 오늘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여성의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 컨설턴트 김중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창업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필승밖에는 없는데요. 이 창업의 전쟁터에서 필승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장한 각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창업에서는 창업자보다 실패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요즘 현상인데요. 여기에서 노하우 전수, 기술 전수를 받아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성공률이 거의 70~80%로 육박할 수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계셔서 항상 든든한 이 코너. 오늘 또 집중적으로 어떤 업종을 살펴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쪽 준비하셨나요? 네네. 그 생활 환경이 좀 서구화되고 있고요. 네네. 또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독신 남녀들이 늘고 있으면서 가장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뭘까요? 이제 뭐냐면 집안 청소. 아, 일반 집안 청소? 청소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네. 최근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이제 고조되고 있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 문제 때문에 항상 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그리고 철저한 위생관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요즘 개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명받고 있는 청소 대행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청소 대행업이요. 네, 요즘 사람들 청소하기 싫어한다 확 와닿긴 하는데요. 네. 사실 비슷한 아이템을 저희가 지난 1월인가 이 그린 청소 서비스업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청소 대행업과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때 이제 네. 그린 청소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좀 더 세분화된 개념을 이제 소개해드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는 에코, 친환경에 대한 컨셉이었어요. 해충이나 유해 요소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클리닝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깨끗함을 소개하는 그런 청소 대행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건강 웰빙과 직결돼 있는 그런 청소였기 때문에 그 뭐 세제 같은 것도 친환경 세제를 쓰고 뭐 이러면서 거의 웰빙이 굉장히 접근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청소로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살펴볼 청소 대행업은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인 그런 청소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장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청소 대행업을 보면 이제 홈클리닝으로 가정 청소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오피스텔 건물 청소, 그다음에 이제 특수물 전문 청소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집 청소는 쉽게는 일반 청소하고 냉장고 청소도 있고요. 침대 청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세먼지들 때문에 벽에도 굉장히 먼지가 많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구석구석 청소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새로 아파트 입주를 할 때 새집중후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피스 건물 청소 이런 것들을 보면 건물 외벽,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 보면은 간판 붙어 있고 이렇게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판들이 많죠. 네네. 특수 청소 중에는 건물 외벽 청소, 화장실만 청소해 주는 곳, 계단만 청소하는 곳, 네.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환풍기, 뭐 닥트 이런 것들 청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청소를 나누면 한 30여 가지로 세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수 없고 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를 맡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비가 굉장히 선진화되고 약품 자체도 친환경이면서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 시장은 굉장히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집안 내 청소만 봐도 이렇게 벽, 뭐 화장실, 냉장고만 전문으로 해준 청소가 있다고 하니 그동안 제가 한 청소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를 거의 안 하고 살지 않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쩌다가 살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에 있어서도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받게 됐는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 청소 대행업의 어떤 등장 배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새로운 직업군에 속하긴 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건강 위생 개념이 변화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사회적인 배경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요. 네.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가구들이 좀 아웃소싱을 주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외부에서 이제 찾는 이런 형태의 경향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서구화되고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런 그 배경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인해서 구매력 파워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 활동 때문에 가사 시간이 감소되는 것들을 외부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이제 이런 형태도 좀 사회적인 배경 중에 하나고요. 네네.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독신 남녀가 증가되는 건 당연한 이제 이유입니다. 그리고 건강 위생 개념의 변화에서 찾아본다면 청소에 대한 개념 변화가 이제 전문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간단히 쓸고 닦는 형태에서 좀 더 구석구석,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 손이 안 가던 것들을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한 이런 형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 그리고 네네. 요즘 대기 환경이나 미세먼지 이런 오염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등장 배경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등장 배경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돈 내고 청소할 만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사실 주변을 살펴봐도 이렇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정말 말씀해주신 그대로 청소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일을 안 하는 세댁등의 경우에도 사실은 청소를 일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켜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청소 대행업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어떤 모습이죠? 네. 그 빌딩,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빌라 뭐 이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관리 사업 시장 규모를 본다면은 네. 연 3조 원대 시장이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네. 청소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약 1조 원대로 보고 계속적으로 네.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소 업체는 등록한 게 한 10,000개 정도. 이제 무등록으로 움직이는 게 한 10,000개 정도에서 한 20,000개 이상의 업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청소하는 홈클리닝이 이 중에서 6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나 공장, 건물 이런 클리닝이 한 30% 정도, 네. 특수 청소가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퍼센트에 있고, 특히 환절기 요즘 같은 때 미세먼지, 그다음에 네. 중국에서 뭐 황사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굉장히 네. 비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은 아토피에서부터 호흡기 질환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 친구들 때문에도 집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시장이고, 특히 이제 새 집에 들어갔을 때 벽지에서 냄새 무지 많이 나는데 그게 접착제 뒤에 풀 있잖아요. 그게 네네. 화공약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걸로 인한 새집 증후군에 대한 예방 이런 것도 많아서 그 시장은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분과 함께 청소 대행업이 생기게 된 배경, 뭐 현재 시장 상황까지 짚어보니까 확실하게 이 청소 대행업이라는 업종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직종 쪽으로 여성들이 도전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소장님 갖고 오신 것 같거든요. 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아이템의 특징이 일단은 소자본 무점포 창업이 가능하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거죠. 네네. 요즘 창업할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1억이라고 하지만 1억을 가지고 창업할 만한 아이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소자본 무점포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나 뭐 금료, 부대 비용이 일단 뭐 지출이 없으니까 절약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요즘 뭐 1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5%의 수익률 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 아주 꼼꼼한 노동력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역의 제약을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시장이 또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청소 용역 사업이 세계 홈 프랜차이즈 30위권 내에 속해져 있는 그래요? 21세기 환경 사업의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비전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제가 또 한 팔랑귀 하잖아요. 네. 모두 다 장점을 들려서 당장 창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청소대행업 어떤 창업 형태로 우리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창업의 형태는 일단 독립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가맹 사업으로 프랜차이즈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거의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술에 대한 노하우, 약품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웬만하면 독립 창업하세요 이렇게 많이 권하는 편이었는데 그쵸. 이거는 그렇죠. 프랜차이즈 쪽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게 더 그래요?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네네. 청소가 계속 진화해요. 약품도 진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모르면 혼자서 고생하면서 수익도 안 나고 또 물량 수주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점으로 하게 되면은 쉽게 가족 단위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창업비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때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전부 다 특화된 분야를 해라. 화장실만 청소하겠다, 계단만 청소하겠다, 침대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작전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게 된 경우는 수주받는 영업력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을 받아서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거는 당신한테 주겠다 이런 권한을 받을 수 있기 예. 때문에 네네. 본사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이게 홍보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영업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물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업소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참 좋더라. 네네. 정보가 굉장히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을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방향을 정하고 네. 현장에서 프랜차이즈가 됐든 독립점이 됐든 6개월에서 1년은 꼭 남의 집살이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습득을 네네.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전문 특화로 개인점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프랜차이즈 쪽으로 해서 갈 건지를 네.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옛 기억을 더듬어서 청소 대행을 이제 불렀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먼저 해서 아무래도 좀 큰데 프랜차이즈 쪽으로 많이 쉽게 좀 접근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프랜차이즈 들어가자고 하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창업 비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 대행업 열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드나요? 네, 이제 창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 자금인데요. 네. 창업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의 아이템인 경우에는 입지 선정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홍보 마케팅이나 창업 전략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청소 대행업의 창업 비용인 경우에도 그 세부 아이템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창업 비용은 비교적 작은 형태의 청소 비용으로 네네. 청소 대행업으로 설정이 됐을 때고요. 차량 구입비 그리고 홍보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전체적인 투자 비용이라고 설정하고요. 네. 약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규모라고 하셨지만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정말로 소자본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네네.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수익이 잘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수익성 질문 바로 드릴게요. 여기서 수익 얼마 정도 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뭐 영업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하루 평균 매출을 보통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로 일단 설정을 하고요. 하루에 뭐 30만 원 정도 매출 올린다고 하면은 네. 단순 산출로 월 한 9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아, 매출이 그런 거죠? 깜짝 예, 놀랐어요. 그렇죠. 네네. 예, 거기서 이제 임대료가 없는 경우는 임대료 발생 안 할 것이고요. 네네. 임대료가 있다고 하면 약 한 50만 원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하는 경우와 또 사람을 두고 하는 경우라 인건비 책정은 예비비로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인건비 책정하시고 네. 일반 관리 비용 한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약 한 400만 원의 차익, 순이익이 발생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네. 이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소규모의 청소 대행하는 아이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특수한 뭐 설비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고급적인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청소업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보다 수익 구조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순이익이 4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너무 좋은 아까 좀 말씀드린 아닌가요? 대로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네. 높은 사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예. 네. 빚을 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가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같은 질문 원장님께 드려볼게요. 진짜 네.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가요? 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봤는데 네네. 그 서초구 내곡동에 보면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했거든요. 한 네네. 6천 세대가 되는데 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셨고 돈이 아무것도 없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어렵게 마련을 해서 네. 부인하고 아이 둘, 그러니까 아들 둘하고 넷이서 이제 새 집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가족 다니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고 네. 그냥 35평 기준으로 한 3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오전에 한 집, 오후에 한 집, 두 집을 했어요. 아. 그래서 한 달 내내 해가지고 매출이 1,500 정도 올라가서 재료값이 그렇겠네요. 15%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집에 1,0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생기니까 한 3개월, 4개월 청소를 하고 지금 2단지, 6단지 다시 입주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 한 1억 정도 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군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순익만 얘기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 노동력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죠. 나온 결과지만 어쨌든 그게 받쳐만 준다면 굉장히 수익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는 거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핑크빛 이야기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또 저희가 나중에 잘 안 됐다면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리스크 요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리스크 요인은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신설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계속 생기는 건 아니지만 찾아다니면 충분히 가능할 얘기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실질적으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쟁이. 창업자분이 네. 개인으로 할 때는 한 1,000만 원대도 가능하거든요. 아. 1,000만 원대로도 약품 사고 장비 한두 가지 사고 집중적으로 네. 하게 되면 가능한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창업이 쉬운 만큼 포기도 쉽더라고요. 일이 수주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서 홍보 마케팅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 노하우 같은 게 안 돼 있을 경우 전문 그 기술이 없이 무조건 집 청소하듯이 해서는 고객 만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실질적인 홍보 마케팅 부재, 온오프라인의 영업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냥 인력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커지니까 성공적으로 가시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꼭 잡고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리스크 요인까지 짚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업 전략,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뭐 끊임없이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창업자의 마인드, 스스로 이 아이템에 대한 창업의 자격을 갖추었는가, 네.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죠. 네네. 이제 저희 같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아이템과 입지 선정을 들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또 아이템 선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아이템인가. 라는 부분 역시 이 창업 하실 때 네. 우리 청소업에 대해서 청소 대행업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영 마인드와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받쳐주지 못한다면 네.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집 청소업에서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것을 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네. 청소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영업을 수주하지 말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점차 대상을 늘려가면서 현명하게 영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뭐 일감을 계속 수주하다가 불만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성패에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D 업종이라는 그 낡은 그 청소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리고 전문화된 청소 용역업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좀 프로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통일된 네네. 유니폼도 착용하시고요. 선진 노하우를 가지고 서비스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홍보 마케팅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사람을 불렀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유니폼 좀 갖춰 입고 최신 기계 딱 들여오고 이러면 좀 뭔가 집에서 하는 청소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줬을 때 어떤 전문성이 확 느껴지면서 3D 업종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정말 네. 전문직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갖추는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요, 이 청소대행업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성공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기술 노하우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꼭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후조리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산모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제 들어갈 때 위생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그렇죠. 거기는 한번 수주를 받으면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모든 거가 다 돼야지 만족도가 일어나서 재구매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양한 분야를 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업소에 대한 그 식당이라든가 카페에 대한 주방, 내 실내 청소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데 네. 하루는 우리 업소 그 청담동에 있는 모 카페였는데 천소파였었어요. 네네. 굉장히 흘리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네. 청소를 맡기니까 딱 문 종료하는 시간에 11시에 들어와 가지고요. 네. 다음 날 4, 5시까지 청소를 하고 네. 아침에 10시에 문 열 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대로 제가 되는 걸 봤는데 네네. 그때 돈 주고도 점주도 굉장히 만족했었고 청소하시는 분도 수익이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된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이 꾸준한 매출이 일어나게끔 수주를 줘야 될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끔 신뢰를 줘야 되려면은 견적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고객이 어필할 수 있게끔 저 집은 믿고 맡겨도 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그 수요는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께서 아낌없이 털어주셨습니다. 이 청소 대행업에 관련된 성공 전략까지 나눠주셨는데, 자, 끝으로 청소 대행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할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무점포 소자본 창업인 만큼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게를 점포를 차려놓고 하시는 그런 게 아닌 만큼 체력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노동의 대가를 이익으로 추구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업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무점포 소자본 창업인데 대박 아이템은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생계형 아이템이라는 그 수익에 대한 만족도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임하셔야 될 아이템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취하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아이템에 대한 창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그 청소 분야에도 굉장히 30여 가지가 된다 그랬는데 전문화 특화 분야를 찾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은행의 간판만 전국적인 거를 관리를 하겠다 작전을 딱 세운다 그러면은 한 곳에 수주를 하게 되면은 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판 청소를 해주게 되면 네네.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지고 수주도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업소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작전을 전략을 잘 세워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든든한 조언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청소 대행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기울여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슈퍼만 리턴즈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